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단체장 선거에선 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여수와 순천의 경우엔 현역 단체장이 다시 도전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후보들의 약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양도 민주당과 무소속 간의 대결에 눈길이 가는데요. 전남 CBS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의 판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보도국 특집 판읽기. 전남 CBS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여수와 순천 그리고 광양 지역의 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판을 읽어줄 기자들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전남 CBS 여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창민 기자, 순천 지역을 취재하는 박사라 기자, 그리고 이어서 광양 지역의 유대용 기자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 분이 이렇게 전남 CBS 어벤져스가 다 한 자리에 모일 때가 많지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셋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군요. 네. 회의 때죠, 회의 때. 회의할 때. 네. 오늘 이 시간에 지역별 여론의 흐름과 또 후보들 간의 구도를 알아보는 판읽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얼마 전 전남 CBS가 여론조사를 진행했죠. 네, 저희가 여수 지역은 저희 단독으로 했고요. 광양하고 순천은 그 남도일보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했는데요. 여수는 19일하고 20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광양하고 순천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가 사실상 대선이 끝난 직후에 진행이 됐어요. 네. 최 기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끝난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지방선거까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10명 정도씩 이렇게 후보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민심을 한번 보자. 여론조사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후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보기 쉽고 어떤 선택권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좀 여론을 형성하고 또 표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기에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후보들의 수가 좀 많았나 보네요. 네. 예, 그래서인지 박 기자, 이 여론조사에 포함시킬 후보들을 가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네, 이번에는 여수도 그렇지만 순천도 꽤 후보군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들 10명의 후보 중에서 2명, 지금 현재 후보에 들어가 있는 후보 1명과 들어가 있지 않은 후보 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명을 여론조사에 넣어달라, 한 명은 넣어주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예. 후보들 사이에선 또 어떤 직책으로 소개되는지 이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네, 대선이 끝난 직후여서 그런지 특히 이제 이재명 이 세 글자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여론조사상에는 원칙대로 선관위에 등록된 직책을 사용했고요. 그 후보들이 특히나 민주당이겠죠. 이게 이재명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직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 결과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거의 대부분 예비 후보들이 문재인 세 글자 어떻게든 집어넣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번 지역별로 볼 텐데, 네, 최 기자, 여론조사 시점 기준으로 전체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 넣었던 후보들을 말씀드리면요. 강원수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권오봉 현 여수시장, 김유아 전 여수시 의원, 김종철 전 전남도의회 의장, 김현철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성혜석 전 여수시 의회 의장, 전창곤 현 여수시 의회 의장, 정기명 전 여수시 고문 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렇게 9명입니다. 예, 여수시의 후보 9명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수가 상당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예, 출마 예상자의 현역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4강 구도가 나왔죠. 네, 현 시장 권오봉 시장이 19.1%를 기록했고요. 전창곤 여수시 의장이 18.1, 정기명 변호사가 17.5, 그 다음에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3인데 4명이 1, 2% 차이로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
네 명이 각축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최근 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정책 발표도 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 그 선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약을 발표해서 뭔가 좀 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하는 경쟁 같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번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핫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예, 핫한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이번에 권오봉 시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초선 도전의 다른 후보들이 4파전에 올랐는지 또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네, 그건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정치인들도 있고 뭐 신인들도 있는데 우선 캐치프레이즈 보면 후보를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전창곤 의장 같은 경우는 맨발로 뛰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20년 전에 처음 여수시의원에 도전해서 5대, 6대, 7대 내리 3선을 했고요. 지금 여수시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계도가 고향인 정기명 변호사는 여수 토박이 변호사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여수시청 고문 변호사를 17년간 했고 그다음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을 11년을 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을 2번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후보들이 지역별로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던데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철은 의원이 속한 갑 선거구는 구 여수권으로 불리고요. 그다음에 김혜재 의원이 속한 을 선거구는 구 여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주 지역별로 보면은 갑 선거구에서는 전창권 시의장이 20.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권오봉 시장이 18.7, 그다음에 정기명 변호사 14.7,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13.1 순으로 나타났고요. 을 선거구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정기명 변호사가 20.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권오봉 시장이 19.5, 강화수 전 행정관이 17.4. 갑에서 1위를 했던 전창훈 의장은 을에서는 15.5로 이제 4명 중에는 네 번째가 됐죠. 예. 예, 갑은 구 여수권 또 을은 구 여천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지역별로의 좀 특징이 있습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는 3녀 통합을 이제 경험했거든요. 2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그 세계의 어떤 민심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다른 표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여수시 현안의 시청사 부분이 눈길이 갑니다. 네. 이게 어떤 질문이었죠? 여수시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 기능이 8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권오봉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통합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관을 증축해서 청사 기능을 좀 모으자라는 게 이제 권오봉 시장의 주장이었는데요. 예. 반면에 여수시 의회에서는 본청사를 증축하기보다는 과거 이제 여섯 청사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여론을 그런 여론이 더 높았어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대립을 했고 그 예산을 이제 시에서는 올리면은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올리면은 삭감하고 이런 여러 차례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쯤으로 기억되는데 시의회에서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본회의 전체 의원 투표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결론이 상임위원회에서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비아냥 소리도 들었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지방선거 여론조사 하는 김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현안 여론조사를 항목을 넣었고요. 예. 결과도 나름 흥미롭게 나와서 재밌게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선 시청 통합 또 시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로 갈등이 깊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청사 별관 증축이냐 또 제2청사인 여서청사 복원이냐 이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를 물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여서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4.4%가 나왔고요. 본청사 별관을 증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2%가 나왔습니다. 18.3% 차이인데요.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건데요.
선거구별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거구별로도 보면은 구 여수권인 갑선거구에서는 여서청사 복원이 69.2%로 본청사 별관 증축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 여천권인 을 선거구에서는 본청사 별관 증축이 이제 50.8%로 여서청사 복원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또 여론도 갈렸군요. 네. 예, 내일 이 현안에 대해서 여수시장과 또 여수시 의장이 이 시간에 시사회창에 출연할 예정이니까 우리 청취해 주시는 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시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호의적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살짝 달라서 현역 시장은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준비한 출입 기자인 저로서도 이 청사 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 청사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여서청사 복원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 의외였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3년 통합 이후에 20년 동안 여수 지역이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갑과 을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여론을 보이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가져가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게 지역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구호로 또 출마해서 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청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재 여수시정에 대한 평가도 물었어요. 응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권오봉 현 여수시장의 시정 운영 평가를 물었는데요. 매우 잘하고 있다 16.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25.2로 긍정 평가가 41.4%가 나왔고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4.6,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25.6으로 부정 평가가 50.2%, 부정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정에 대한 여론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작용할지 주목해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권오봉 여수시장이 살짝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좀 더 일찍 선거 전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권 시장 이번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지만 1, 2% 차 불안한 일이었어요. 권 시장 주변에서는 이제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았다. 아직 선거가 아직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뛰어보자, 이렇게 또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권 시장 입장에서는 일찍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지지세를 모아보겠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전창곤 의장도 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수시장 선거 시계가 좀 빨라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모습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후보군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조금씩 내가 좀만 더 하면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정책 선거와 공약을 자꾸 강조하면서 언론 미디어 노출도 늘리고 서로 간에 좀 그런 선의의 경쟁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2주 정도 안에 이제 이 경선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서로 뛰고 또 뒤처진 후보는 뒤처진 후보대로 또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면서 이 여수시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수시의 선거가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흥미롭게 바라볼 만할 텐데 앞으로 최 기자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 경선인데요. 경선을 이제 10명을 다 붙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컷오프를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3명을 후보를 놓고 경쟁을 붙일 것이냐, 4명 후보를 놓고 경쟁을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서로 간에 굉장히 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 컷오프가 되느냐,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 여수시의 선거 흥미롭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민 기자였고요. 네. 그럼 이제 벚꽃이 만개한 광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 기자 광양 담당이신데 어떻게 꽃 구경은 좀 했습니까? 좀 하려던 차였는데 예. 비 소식이 예고돼서 저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비 소식으로 꽃을 보지 못한 유 기자가 이 광양시장 선거를 설명해 주겠는데요. 광양도 또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기 현역 시장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이죠.
현직 정영복 광양시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쟁이 치열한데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과 이용재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 문양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이, 무소속으로는 정윤화 전 국회의원과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 문선용 전 광양시 시장관리팀장 등 4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당초 민주당 경선에 나설 예정이었던 김재유 전 보성 부군수도 여론조사에 포함됐었지만 최근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는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얼마 안 되는 지역이고요. 예. 실제 최근 3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을 깨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광양 내에서도 선거구마다 민심이 판이한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김재무 회장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정윤화 전 의원과 이용재 전 의장, 문양호 부의장이 쫓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렇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광양시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민주당 후보일 경우와 또 전체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죠. 네, 민주당 경선도 치열한 데다가 본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경선과 본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별도로 고려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본선에 앞서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김재무 회장과 문양호 부의장, 이용재 전 의장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7.3%가 김재무 회장이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재 전 의장 역시 24.4% 응답률을 보이며 오차범위 안에서 뒤를 바짝 쫓았고요. 문양호 부의장도 20.9%의 응답률을 기록하는 등 20%가 넘는 지지세를 보이면서 향후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예. 모든 입지자를 언급한 차기 광양시장 후보 지지도에서도 김재무 회장이 24.6%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두를 달렸고요. 김 회장에 이어 정인화 전 의원은 19.9%, 이용재 전 의장은 16.8%, 문양호 부의장은 14.7%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의 예비 후보는 1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최근 출마를 포기한 김재우 전 부군수는 2.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유 기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현역 시장이 없는 지역인 만큼 관심 가는 지역이긴 했지만 4명으로 좁혀질지 예상을 했습니까? 네,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번 여론조사가 되게 의미가 큰 게 예. 이제 저는 경선 이야기를 먼저 주로 해볼까 해요. 물론 경선에서 그 전체 여론조사와 민주당 내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제 김재무 회장이 선두를 달리긴 했지만 예. 경선에서는 2위를 차지한 이용재 전 의장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거든요. 차이가. 이런 의미에서 이용재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자구도일 때는 다소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당내 경선은 해볼 만하다. 이런 일종의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양호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다자구도에서는 20%에 못 미치는 지지를 얻었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20% 정도면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좀 경선에 먼저 집중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인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에 누가 어떤 예비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 전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화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들 간 전략이 상당히 다양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 시민들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나뉘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김재무 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에 이외의 모든 정당, 정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기타 정당 다 했을 때 모든 당에서는 정인화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인화 후보 입장에선 민주당에서 상대 후보로 누가 나오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볼까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임을 먼저 밝히고요. 예.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김재무 후보의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출마여서 벌써 이번에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세 번째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뭐 양보를 안 한다, 항상 기회를 김재무 회장한테만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일종의 네거티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광양은 가나다, 선거구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그 선거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 선거구에 속한 광양읍 지역의 경우에는 김재무 회장과 정인화 전 의원과 이용재 의원이 가 선거구인 광양읍 출신인데요. 예. 그리고 김재무 회장의 경우 이제 다 선거구인 태인동 출신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정인화 의원 입장에서는 이용재 의원이 나온다. 예. 같은 광양읍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광양읍 그 표심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은 예. 이런 경우에서 반면 김재무 회장이 이제 나올 경우에 광양읍 표심을 정인화, 그러니까 자신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거구에 따라서 표심이 이제 갈리고 모일 수 있는 만큼 정인화 전 의원 측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용재 전 의장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 반대로요. 저도 헷갈리네요. 같은 광양읍 출신인 이용재 전 의장보다 예. 김재무 회장이 나온다면은 광양읍 표심 모두 다 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재무 회장이 나오기를 내심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광양시장 선거의 판을 유대용 기자가 상세히 한번 읽어봤는데. 잠시만요.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예. 방금 이제 여기에 대한 방금 제가 말한 주장에 대해서 근거할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요. 그 선거구별 지지율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용재 전 의장이 가선거구 출신인데 가선거구에서는 23.8%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그 김재무 회장이나 정인화 의원을 김재무 회장을 앞섰고요. 반대로 예. 다선거구 출신인 김재무 회장은 역시나 다선거구에서 자신의 그 전체 지지율이죠. 24.6%를 5% 가량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정인화 전 의원 측에서는 김재무 회장이 나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유대용 기자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최 기자도 광양 출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할 말이 있어 보이시는 표정인데. 네, 너무 분석을 잘해서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를 잘 뒀구나. 네. 이렇게 광양 지역과 여수 지역의 판을 읽어봤는데, 참고로 여수 지역은 여론조사는요, 전남 CBS가 단독으로 여론조사 기관 조원 C&I에 의뢰해 진행됐고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10.4%였고요. 광양 지역의 경우 남도일보와 전남 CBS가 공동 주관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 C&I에 의뢰했고,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8%였습니다. 두 조사 모두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순천 지역의 판은 잠시 후 2부에서 박사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시사의 창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남 CBS 시사의 창,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CBS는 지역 정가의 판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보도국 특집 판읽기. 이제 끝으로 순천으로 가봅니다. 박사라 기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의 전체 후보, 순천시에서 조사한 전체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순천은 구이승 전 광주지방법원판사,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김영득 현 팔마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 김정욱 순천만 생태관광연구소장, 노광규 전 순천시장, 오학은 전 전남도의회 의원, 손은모 전 대통령 선거 전남공동 선대본부장,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최용준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허석 순천시장이 있습니다. 예. 이 순천도 또 재밌는 지역 중에 하나죠. 아, 네. 이번에는 특히 누가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왕설래가 많았던 곳 중에 하나가 순천이었는데요. 이랬던 이유가 김광진 전 의원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김광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보다 앞서서 진행됐었던 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었어요. 예. 근데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순천에 거주를 하지 않고 서울과 광주를 이렇게 오가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존재감이 좀 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2위를 하면서 또 인기를 실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순천시장을 출마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순천시장에 출마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거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서, 중앙에 나갈 것인가. 네, 그렇죠. 네. 예.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번 저희 여론조사에 이거 포함이 돼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민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순천시장 쪽으로 마음을 굳히셨느냐라고 했는데, 항상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시사회 창에서도 사실 여쭤봤었는데 네.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었는데. 네. 예. 그때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이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지만 그래도 2위 했던 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이 컸었고, 예. 반면에 노광규 전 순천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가능성이 크다는 설이 많았었는데, 또 직접 여쭤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빼달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출마하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빼버리면 저희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가 출마할 거다, 뭐 아니다 이런 네. 걸로도 네.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여론조사였을 것 같은데, 후보들이 상당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현재 10명의 후보가 민주당 소속 10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전현직 시장, 순천시장부터 도의원, 도교육감, 판사, 변호사,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행정전문가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력으로는 모두 지지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순천시장 선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론조사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 적합도로 물었어요. 이렇게 후보군을 좁힌 이유가 뭡니까? 좁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과 여론조사 며칠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들만 해도 민주당이었고요. 또 민주당으로 좁힌 이유는 이 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꼭 당선이다라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순천에. 예. 그랬기 때문에 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다 민주당이었고, 저희 불가피하게 민주당을 좁혀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생겼습니다. 가능성이. 아, 왜냐하면 이번 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많이 힘이 생겼고, 대선 승리의 뒷심으로 순천시장 선거에 나올 출마자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낼 만한 후보가 있는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또 다른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이번 여론조사는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나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0명의 인물 중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2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오학은 전남도의원이 17.2%, 허석 현 시장이 16.0%,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이 12.2%, 손은모 선대 공동본부장이 10.6%로 1강 4중 구도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노광규 전 순천시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저희가 2주가 미뤄졌었는데 그동안 나름 총력전을 펼치면서 특히 언론에다가 적극 지지 호소란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에 대한 노력을 보상받았다는 그런
그런 분위기고요. 예. 또 오학은 전 의원도 이번 결과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지인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렸다는 그런 후문도 들렸습니다. 예. 네, 특히 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3위로 5위권을 차지한 것도 굉장히 선점했다는 평가였는데 이번에는 현 시장은 눌렀다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면에 허 시장 측은 이번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은 현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두를 달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2위도 아닌 3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박사라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현직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2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에 지금 시민들의 이 민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또 현 순천 시정에 대해서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죠. 네.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네, 시민들이 후보 선택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뒤를 이어서 정책과 공약, 청렴도, 소속 정당, 정치적 역량 순으로 후보자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허석 시장도 이번 결과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마를 앞당긴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출마를 앞당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계획대로 지금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허석 시장이 저희 여론조사를 앞두고 근 2주간을 굉장히 총력을 쏟아부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모든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제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실망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출마를 앞당기는 얘기는 없고요. 허 시장은 지금 내일 사직을 하고 후보 등록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간부회가 있었는데 간부회에서 부시장에게 남은 시정을 자신을 대신해서 잘 맡아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정을 운영하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뛰어들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막 공관위를 구성한 단계인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보면 후보마다 또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 쇄신책에 무게를 두고 개혁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순천시장 후보들 중에서는 노광규, 구이승, 손은모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이력이 있어서 이 점과 또 허석 시장과 우학은 전남도의원, 또 장만채 전 교육감의 경우에도 뭐 사기와 횡령 등으로 정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남 CBS에서 특집으로 판읽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평을 각자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최 기자부터. 저는 참 이번 여론조사가 그 시의적절했다. 그 각 지역마다 인물을 이제 우리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가장 그 민심을 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에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돼서 아주 선거판을 뜨겁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유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보는 대로만 본다. 저도 이제 여론조사 끝나고 이제 후보분들한테 이제 몇몇 번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예. 더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 만족을 하시는데 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1위를 차지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나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예. 무소속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뭐 이런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또 박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또 방금 여수 지역 기자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저희 여론조사가 저희 순천의 판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과응보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왔던 조직력을 키웠던 후보가 그거에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 느껴졌고요. 또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할 가능성도 커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남 CBS가 준비한 특집
판읽기를 통해서 오늘 수치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을 봤는데요. 또 후보들을 면면히 가까이서 보는 게 기자인 만큼 앞으로 우리 여론조사의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의 특징까지 잘 집어서 보도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공적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후배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밥을 사야겠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순천 지역 선거의 판까지 살펴봤는데요. 순천 지역 여론조사는 전남 CBS와 남도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순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순천 8%였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앞서 여수와 광양은 말씀드렸고요. 이 후보들을 가까이에서 또 면면히 보는 게 기자인 만큼 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숫자 외에도 앞으로 후보들의 특징을 잘 집어서 다양한 어떤 보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남 CBS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컷 뉴스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CBS 시사회창 보도국 특집 판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민 기자, 유대용 기자, 그리고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